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이승주입니다. 이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중요한 이야기들 최우림 교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GDP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요, 저희 2007년도에 GDP가 2만 달러 시대가 도래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08년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2018년도 되면서 3만 달러가 됐죠. 그러면서 그때 매스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 또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면 그 12년 동안에 그런 굉장한 발전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좋아졌을까?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생각해 보시면요. 물론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가치가 좀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생산이나 이런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고 또 K-팝이나 이런 문화들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의 세계 위상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와 반면에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고 또 환경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지금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지만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도 똑같이 봄이나 가을, 겨울까지도 마스크를 썼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서 계속 매일 외출을 할 때 오늘의 그 지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오염 지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과연 경제 성장이 우리의 전체 사회적 가치의 성장을 반영해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의견 차이가 나냐면요. 이런 의견 차이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매조할 때, 사회 전체가 생산해낸 부가가치를 매조할 때 과연 어디까지를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치인가를 그 기준을 범위를 어디로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북극성이라고 여겨왔던 GDP는 과연 어떠한 사회적 생산 가치를 매조하고 있을까요? 우선 여기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GDP는 일정 기간에 국내에서 생산된, 일정 기간이라는 건 보통 1년 단위를 이야기를 하죠. 국내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했다고 하고 외국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GDP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가치의 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 가치로 매겨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GDP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오늘 집에서 어머니나 아니면 와이프께서 굉장히 따뜻한 밥을 아침에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반찬을 하시고 그래서 그 가사노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부분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오신 가사 도우미 선생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사 노동을 제공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GDP에 포함이 되게 되죠. 이처럼 시장에서 매겨질 수 있는 이 가치들만을 GDP에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가치만 우선 GDP에 포함이 되게 되죠. 그러면 GDP는 어떠한 사회에서 생산하는 어떠한 가치들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계정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5년도부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이미 이런 GDP에 관련되어 있는 소득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국민계정체계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경제 주체들이 거래를 하는 모든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재무제표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DP는 이 국민계정체계는 기타 체계와 중심 체계로 나눠지고 여기에서
통합경제개정 체계가 있고 거기에서 경상계정, 그다음에 생산계정 되게 조그만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를 조금만 설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GDP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GDP의 산정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GDP 산정 방식은요, 세 가지 산정 방식이 있어요. 생산 접근 방식, 소득 접근 방식, 그다음에 지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생산 접근 방식은 뭐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제 활동별로 부가가치를 모두 다 곱해주는 생산을 더해주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면 생산을 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다 생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니까 민간에서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소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비를 하다 남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소비를 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출 접근 방식과 생산 접근 방식에서 그리고 또 소득 접근 방식에서 삼면 등가의 법칙을 이론적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생산한 부가가치들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 노동력들은 여기서 피용적 보수로 들어가게 되고 또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기업들이 생산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 잉여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여기 필요한 자본이나 아니면 무슨 건물이나 아니면 뭐 기자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삼면 등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GDP는 국가 경제의 전체 생산과 분배와 소비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DP가 아까 보셨을 때 굉장히 작은 프로포션을 갖고 있지만 국가 경제활동 수준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 간의 경제 활동 수준을 비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뭐 무디스나 SP나 피치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데서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GDP가 어디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들끼리 이제 임의로 이렇게 좀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사분면을 나눴냐면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산출물과 성과물로 나눴습니다.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비시장적 가치나 아니면 뭐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은 사회적 가치로 저희가 분류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산출물과 성과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산출해냈을 때 그의 물리적 단위를 산출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산출을 해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성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환경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예컨대 뭐 경제적으로 만약에 굉장히 부유하게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서 뭐 불평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불평등이 만약에 더 나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경제적 성과, 경제적 산출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과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전체에서 GDP는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냐면 보통 이제 이코노믹 아웃풋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 GDP에서 아직까지는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국가의 총체적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데 GDP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각 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경제적 산출물 부분인데요. 경제적 산출물 부분에서 제일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경제를 GDP에서 많이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선 일단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제 여행이 조금 어렵지만 예전에 작년을 생각해 봤을 때 여행을 굉장히 많이들 가시잖아요. 여행을 갈 때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보통 비즈니스나 이런 걸 타진 않으니까 한번 여행을 갈 때 인기 여행지를 같은 데를 가면 비행기를 탈 때 보통 그 프로세스하는 게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방을 조그만 걸 가져가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키오스크를 이용을 해요.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거기서 발권 서비스를 받아도 똑같이 발권 데스크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GDP에서는요, 키오스크에서 발권을 받은 그 서비스는 시장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에어비앤비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이용하실 때 재밌는 거는 숙박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GDP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숙박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개인들이 놓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GDP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P2P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은 GDP에 잡히지 않고 구글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GDP에서 잡히는 게 있고 잡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수입이 있잖아요. 광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GDP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GDP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은 자발적 서비스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백과사전이 뭐고 이렇게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레퍼런스를 달 때 위키피디아를 다시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위키피디아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 디지털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릭 율슨이 한번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런 무료 디지털 서비스들을 다 이제 GDP에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GDP가 올라갈까 봤더니 보통 연간 한 0.74%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수준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그럼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경우도 디지털 산업을 GDP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떤 가격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은 유사시장 가격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이런 디지털 서비스 가격을 매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섀도우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음원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시장 가격을 만약 매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것을 멜론이나 아니면 벅스뮤직이나 이런 데서 사용한 그런 음원 수수료를 내야 될 것인지 그걸 기준으로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CD를 사잖아요. CD 트랙별로 그게 가격이 매겨지게 되겠죠. 그 가격을 산정해서 매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디지털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과소 측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산출물의 반영이 부족입니다. 사회적 산출물이라는 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시장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주부들의 그 서포트예요. 가사 노동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비영리 단체들이 자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것들은 시장 가치가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또 보통 GDP상의 자산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 경제 주체가 이를 소유하거나 일정 기간 타인에게 양도 혹은 이용하도록 해서 이를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들을 자산으로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고 경제 주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는 자연자원들이 있잖아요. 이 자연자원들을 만약에 착취했거나 훼손했다고 하면 이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성과물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경제 성과물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결코 사회적 부의 분배가 굉장히 좋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쿠슈네츠는 사실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경제 성장의 초기에는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경제가 점점 산업화가 진행되고 나면서부터는 이런 그 불평등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분명히 사회가 생산해내는 가치보다는 조금 더 나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들을 비용으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중국의 값싼 물품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자유무역 협정들을 중남미와 맺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제 대국의 위기 자리를 계속 유지를 했죠. 그런데 그 이면에 나타났던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멕시코 같은 데서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던 그런 근로자들 계층들은 흑인과 원주민 계층들이었는데요. 그런 계층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된 거죠. 그런 계층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면 그럼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데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고 빈곤층이 많이 생산되게 되죠. 그럼 빈곤층이 만약 생산됐다고 하면 이를 위해서 써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당연히 GDP에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경제성장, 경제대국의 1위 자리를 지킨 미국의 이 전략이 과연 GDP의 말대로 그 전체의 사회 가치를, 사회가 생산하는 가치를 모두 다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나타난 불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감시켜서 이 성장 수준을 어느 정도 낮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성과물의 반영이 부족한 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부적 외부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진이 굉장히 많아지고 쓰나미도 나타나고 또 얼마 전에 나타난 것처럼 태풍이 엄 때나 오잖아요. 또 어제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기후 이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복구하기 위한 건설 비용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구하는 비용들을 생산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침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질병들이 굉장히 또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범죄가 되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 범죄인들을 수용해야 되는 그 수용시설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도 GDP에서 보면 생산활동인 거예요. 근데 생산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질병이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어떤 비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플립사이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GDP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 그랬을까요? GDP는 사회 환경적 가치들을 경제에 철저히 분리를 해서 어떤 externalize 시켜온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GDP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좀 더 이렇게 사회적 가치들을, 사회가 생산해내는 이런 가치들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최영준 교수님께서도 아까 잃어버린 독성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개인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GDP를 가지고
뭐 딴지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꼭 GDP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할까요? GDP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활동이 가치가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근데 이 GDP라는 이 기준이 과연 그러면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맥락, 그 시대의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당연히 정치적인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가치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사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연구개발비하고 무기지출 관련된 이것들을 비용으로 받지 자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연구개발비와 무기지출을 자산으로 넣어서 GDP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한국 명목 GDP가 5.1%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시기에 그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GDP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DP는 제가 봤을 때 경제적 가치만, 저희 연구진이 봤을 때 경제적 가치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산출해내는 모든 가치들을 포괄해서 그 사회의 그 시대적 맥락에 맞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DP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는 최영준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제일 마지막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만약에 쿠즈네츠 이후로 한 번도 GDP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이거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2008년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고 GDP 자체가 그렇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논의와 상황에 따라서 변해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발전의 가치를 두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그 우리 GDP에서 무엇을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 어떤 가치를 우리가 지향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봐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산출물, 아웃풋만 보는 게 아니라 아웃컴까지 우리가 봐야지 제대로 된 북극성의 지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의 세 가지를 이미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미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걸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저희 우리 한반도 이쪽 중국 뭐 대기 지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인 현재가 중요한가요? 이거는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 이산화탄소가 줄었다고 갑자기 우리가 너무 행복해지거나 아마 갑자기 돈이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미래에 있을 이 가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반영 안 할 것인가?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GDP는 가격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거비가 오르면 오르는 것이 다 GDP에 반영이 됩니다. 주거비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의 질이 좋아졌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요즘 어떠십니까? 주거비 저도 전세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계속 오르고 근데 주거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한국 GDP는 굉장히 톡톡히 덕을 좀 볼 겁니다. 최근에. 근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가격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 같은 걸 봐야 되고요. 다른 사회적 가치의 예들도 우리 유승준 선생님께서 이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이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이 전체적인 부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배가 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점점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 양극화가 일어나고 또 그걸로부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같은 이런 개인에게 우리 사회에게 다가오는 사회의 역량을 떨어뜨리고 개인을 더 배제시키는 이런 성과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함께 새로운 지표에서는 가만히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비욘드 GDP라고 하죠. GDP를 넘어 저희 미국이 처음 쓴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비욘드 GDP라는 논의가 이미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제일 유명했던 거는 이제 스티글리츠 커미티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코지 대통령이 이제 후원을 해주면서 여기 스티글리츠와 뭐 샌과 피토시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비욘드 GDP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언가 이제 성과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웰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OECD가 받아서 베터 라이프 인덱스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긴 했는데 여전히 1960년대부터 시작했던 사회지표 운동하고 비슷하죠. 여전히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마다 각각의 그냥 뭐 좋고 나쁘고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GDP를 대체하는 힘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GDP가 틀렸다는 걸 알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메이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작업이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대안적인 어떤 지표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연구방법론 시간에 많이 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타당성과 그 이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건데 한때는 GDP가 이렇게 이 북극성 이게 딱 우리가 정말 매저하고 싶은 바로 그거를 딱 매저하는 그런 지표였던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GDP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코헤런트하고 리거러스하긴 한데 지표로서의 어떤 그 퀄리티는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거를 매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코헤런트하지 않고 거기를 매전하고 있지만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뜻 보기에 이거보다 굉장히 열등해 보이지만 잘못된 관역인지 알면서 그걸 계속 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러프하더라도 그래도 그 제대로 된 관역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격을 할 것인가. 이제 저희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닷을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